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꼭 들어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목적은 발전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 부자란 누구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다.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몸, 마음, 영혼의 만족이라는 삶의 세 가지 동기를 위해 살아간다. 이 세 가지 사이에 더 우월한 것은 없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신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마음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며 충만하게 영혼을 가꾸려면 물질적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전적으로 옳다. 우주는 언제나 생명이 충만하고 더 완전하게 기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다. 부를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된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긴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특정한 방식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특별히 부자가 된다.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증명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도시 사람들은 모두 부자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이다. 또는 어떤 국가의 국민은 모두 부를 누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의 국민은 가난에 허덕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사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환경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이다.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보다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뛰어난 재능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 재능이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 역시 아니다. 극도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많으며 돈을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인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을 따른 결과이고 같은 방식은 항상 같은 결과를 끌어낸다면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이쯤에서 혹시 이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려워 극소수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타고난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재능이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된다.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요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누구라도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앞서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는 중요하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거래하기를 좋아하는 곳이라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과 같은 도시에 사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직업 선택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웃집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좋아하고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잘 갈고 닦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그린란드보다는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고, 연어잡이라면 연어가 잘 안 잡히는 플로리다보다는 노스 웨스트에서 더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업에 종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나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죽을 쓰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물론 자본이 많다면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겠지만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라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특정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자본을 획득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본 축적은 부자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게 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특정 방식을 따라해라.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은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무형의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원리이다.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다. 근원 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자 그 생각에 따라 행성계가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는 물질이 원 운동을 하는 태양계와 행성을 생각하자 그대로 형상을 갖추었고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근원 물질이 느리게 자라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그 생각에 따라 떡갈나무가 자란다.
무언가를 만들 때 무형물질은 스스로 설정한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산할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그 형상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그 형상은 일반적으로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이나 행동 방침을 따라한다. 우리가 어떤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각이 무형물질에 새겨진다고 해서 집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원물질은 이미 작용하는 창조 에너지를 특정한 경로로 움직여 생각했던 구조의 집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창조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는 기존 통로가 없다면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형성되는 느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원 물질에서 바로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형상에 관한 생각을 근원 물질에 각인해야만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았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하면서 형태의 세계에서만 육체적인 노동을 해왔다. 무형물질에 자기 생각을 새겨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이 어떤 형상에 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취해 실제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성과 협력하려는, 즉 신과 함께 일하려는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인간이 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바꾸고 수정할 뿐 자기 생각을 근원 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인간이 무형의 물질과 교감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세 가지 기본 명제를 제시하겠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무형의 근원 물질 또는 실체가 있다고 단언한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소는 그 근원 물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 물질은 사고하는 존재로 그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다. 근원 물질의 깃든 생각은 형상이 된다. 인간은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중심이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고하는 근원 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원래의 상태로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셋, 인간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형상과 생각이라는 현상을 거꾸로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추론해보면 생각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나는 이 추론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단언컨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즉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쉽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실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겉보기에 병들어 보인다고 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몸에 병이 날 것이다. 가난은 없고 풍요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부를 생각하면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힘은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근원 물질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 근원 물질에 깃든 모든 생각은 형상이 되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그 물질에 각인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한 번 더 반복하겠다.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이론론적 우주론 외에 다른 모든 개념은 제쳐두고 이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 개념을 반복해서 생각하라.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믿음이 생길 때까지
깊이 생각하라. 의심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생겨나는 즉시 떨쳐버려라. 이 개념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귀를 닫아라.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을 읽지 말아라. 이 믿음이 뒤죽박죽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이 개념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마라. 그저 믿고 받아들여라.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의 생각을 잘 활용하라.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발전하는 것이다. 현재
자기 자리에 충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이 퇴보할 것이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 정부, 교역, 산업의 무거운 짐이 되고 다른 누군가가 상당한 비용을 치르며 이들을 끌고 가야 한다. 세상의 진보가 늦어지는 것도 현재 자신의 위치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삶의 낮은 단계에 속해 있으며 퇴행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구성원 각각이 현재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사회의 발전은 물리적, 정신적 발전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넘치는 생명력 때문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자기 현재 단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능보다 더 많은 생명력을 가졌을 때 그 생명체는 더 높은 수준의 기관을 발달시킨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만약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그 이상을 표현하는 생명체가 없다면 새로운 종은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칙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자가 되려면 이 원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매일매일은 성공의 날 혹은 실패한 날 중 하나이며 원하는 바를 이룬 날은 성공한 날이다. 하루하루 실패의 연속이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날마다 성공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일에 실패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 움직이는 모든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알 수 없다. 당신이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 행동이 아주 커다란 가능성으로 들어가는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절대지성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합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작은 일에 실패하거나 소홀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다만 고려해야 할 제약과 조건이 있다.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과로하거나 맹목적으로 일에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다 마치려 하거나 일주일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성급하게 굴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효율성이다.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 성공이거나 실패다.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은 모두 실패이며 평생을 비효율적으로 행동하며 보낸다면 당신은 실패한 인생을 걷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비효율적이라면 일을 많이 할수록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진다. 반면에 모든 효율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성공이며 항상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실패하는 이유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는 충분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각각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부를 얻는 것이 수학처럼 정확한 과학임을 다시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개별 행동을 언제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절대적인 힘이 당신과 함께하며 그 힘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힘을 행동에 쏟기만 하면 된다. 모든 행동은 강력하거나 약하거나 둘 중 하나다. 모든 행동이 강력하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행동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그 행동을 하는 동안 마음속 그림을 굳건히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다. 이들은 이쪽에서 마음의 힘을 사용하고 저쪽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많은 부분 효율적이지 못하고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 절대적 힘을 사용한다면 아무리 흔한 일이라도 각각의 행동은 그 자체로 성공하게 된다.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듯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속도 또한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성공적인 행동의 결과는 누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충만한 삶에 대한 열망은 만물의 내재에 있으며 우리가 더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열망의 영향력도 더욱 커진다. 날마다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반드시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라.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할지라도 일하는 동안 꼭 마음속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은 마음속 그림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항상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을 상상해서 마음속에 확실히 심으면 된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한가할 때마다 그 훈련을 하라.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마음에 단단히 새겨지고 무형의 근원 물질에 완전하게 전달된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에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확고한 믿음과 목표가 자극받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마음속 그림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당신의 의식이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라. 장래의 밝은 약속에 고무된 당신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하나,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우주의 공간 사이에 스며들고 침투하여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무형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든다. 셋,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다. 무형의 근원 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려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그 그림을 마음속에 고정해야 한다.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변함없는 믿음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미지를 자주 사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가. 목표가
얼마나 확고한가?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가?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당신에게 찾아오는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